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는 금토연구소의 박종현입니다. 지난주에도 국내 증시가 큰 폭의 하락세를 이어갔는데요. 하지만 미국 증시는 지난주 후반으로 가면서 강한 반등 시도를 보였습니다. 최근에 이 미국 증시의 반등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의 약세가 이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향후에 국내 증시의 이러한 저조한 모습이 개선될 수 있을지 오늘 영상에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슈 분석 영상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시장 흐름 한번 이렇게 보시면, 이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 보시면 지난주에 다우가 5.4%, 나스닥이 7.5%, 그리고 뭐 상해도 한 3%대의, 상해는 거의 보합이었고요. 강보합. 항생이 뭐 거의 3% 넘는 그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글로벌 증시의 모습은 그동안에 뭐 매우 가파른 그런 하락세에서 조금 벗어나서 상당히 강한 반등 시도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지난주 금요일날 반등이 상당히 세게 나오면서 국내 시장에서도 이번 주 초반에 대한 기대감을 좀 높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지난주 주간으로 보면 국내 시장은 이거 뭐 너무 처참한 모습이었잖아요. 지금 6월달 들어서 이 코스피가 2600이 지금 한때 2300까지 내려오는, 위협하는 이런 상황들이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지난주에도 6% 넘게 지금 하락을 해서 월 초에만 해도 900이었던 그 코스피가 700 한 50선까지 거의 150포인트가 급락을 했습니다. 상당히 좀 부진한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요. 지난주에 사실은 전반적으로 좀 미국 금리, 국내 금리도 조금 하락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서 그동안 이제 계속해서 우려했던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 또 이를 막기 위한 긴축에 대한 우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계속해서 상시 변수가 됐기 때문에 뭐 이것 때문에 추가적으로 전체적인 시장 환경이 좀 나쁜 모습들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유가도 뭐 지난주에 금요일날 다시 좀 소폭 올라가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고점 한 122불 정도 해서 6월 초에 한 125불 갔던 것들이 지금 이제 100불 초중반까지 좀 떨어졌으니까 뭐 이 정도면은 사실은 그동안 국내 증시를 옥죄였던 게 글로벌리 금리 급등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유가도 상승하고, 그 다음에 환율도 지난주에 뭐 비록 한 상승세를 좀 이어가긴 했습니다만은 뭐 상승폭이 뭐 그렇게 크진 않은. 그래서 사실은 약간 국내 증시가 이렇게 나홀로 왕따를 보이는 게 조금 언뜻 좀 이해되지 않은. 물론 이제 지난주에 이 미국 증시의 상승은 대부분 이제 금요일자에 나타났기 때문에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 3%가 지난주 금요일날 올라서 뭐 우리 시장은 아직은 이제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상당히 이렇게 좀 차별되는 이유들이 뭘까라는 그런 이제 우려들, 또 의문들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뭐 관련돼서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분석이 있었던 것 같긴 해요. 뭐 가장 큰 이유로 지목하는 게 이제 신용거래, 그 다음에 차익결제, 반대매매 얘기들을 지금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얼마 정도나 심각하냐면, 사실은 이제 반대매매하고 이 차익결제 CFD 거래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일단은 반대매매부터 한번 신용잔고 관련돼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신용잔고가 예, 여기 있네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게 국내 지수, 코스피 지수이고요. 지금 이렇게 약간 막대 차트로 있는 파란색이 신용잔고입니다. 이게 6월 초만 하더라도 신용잔고가 거의 한 몇 조였냐? 21조? 21조? 잠깐만요. 금액을 볼게요. 네. 21조 정도가 6월 초였는데 지금 얼마였냐면 18조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3조 정도가 반대 매매에 의해서 신용잔고가 청산이 됐는데, 그러니까 3조 정도 추가적으로 지난주에 어마어마한 이 신용잔고의 청산과 함께
반대 매매로 이 매도세가 나왔다라는 거죠. 이 반대 매매 개념은 아시죠? 이게 레버리지를 이렇게 해서 신용으로 투자를 했는데 이게 이제 담보가 부족하다 보니까 주가가 계속 빠져가지고 트리거가 돼서 증권사에서 강제적으로 이제 반대 매매 해버리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주가의 하락이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불러일으키는 약간의 연쇄 반응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특히나 보시는 것처럼 6월 달에만 거의 2조 원, 3조 원에 가까운 이 신용잔고의 축소, 즉 반대 매매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걸로 최근에 국내 증시가 이렇게 상당히 좀 부진한 이유들을 좀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지난주에 상당히 이 신용잔고의 축소가 좀 심화됐던 것 같아요. 지지난주가 한 20조였던 게 18조 6천원이니까 거의 한 1조 4천억 정도가 지난주에만 털렸기 때문에 이게 상대적으로 국내 시장에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CFD 많이 이제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이제, 일종의 그 포지션을 직접 가져가진 않고 가격 변동분에 대해서만 차액을 결제하는 장외 파생 계약 일종인데요. 이게 현재 전문 투자자로 등록을 하면 이 40%의 증거금만 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40%니까 내가 예를 들면은 1억 원어치를 거래할 거면 4천만 원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즉 약 2.5배의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는 상품이고, 이게 예전에는 한 거의 10배 정도 됐었어요. 증거금률이 10%밖에 안 돼가지고 10배 레버리지도 가능했었는데 이게 정확하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너무 레버리지율이 심해가지고 40%로 좀 올려서 이제 10배 레버리지가 2.5배 정도 레버리지로 바뀌긴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2.5배의 레버리지도 그렇게 적은 물량이라고 보기 좀 어렵고요. 근데 이게 신용잔고 같은 경우에는 뭐 현재 잔고가 얼마 있는지, 얼마만큼 털렸는지 이런 것들을 쉽게 알 수 있는데, 이 CFD 관련돼 가지고는 이게 파생결제, 이 어떻게 보면은 장외 거래라고 해야 되나 이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잘 이렇게 잡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금감원이 그 최근에 낸 걸 보니까 작년 말 기준으로 뭐 5조 4천억 정도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는 이게 얼마만큼 늘어났을지 정확하게 좀 알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골 때리는 게 뭐가 문제냐면, 이 반대 매매를 이 그 CFD에서 그 거래가 이루어질 때 여기서 나타나는 반대 매매는 증권사,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 거래한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오퍼레이션 하는 거는 이제 외국계 증권사가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외국인 거래로 잡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주간 단위로 계속해서 외국인이 2조, 1조 4천억, 1조 6천억 상당히 3주 연속으로 대규모의 지금 매도세를 지금 쏟아내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정확히 그 외국인의 실질적인 매도인지 아니면은 뭐 약간 검은머리 외국인처럼 국내에서 나오는 매도인지 이거 알기가 정확히 좀 어렵다라는 좀 단점이 있는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외국인 매도가 이제 대규모로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니까 상당히 시장에서는 공포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상황을 보게 되면은 이제 신용잔고 털리면서 나타나는 매도, 그다음에 CFD에서 반대매매 나타나는 매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수급적으로 아무래도 상당히 국내 증시에 부담으로 좀 작용하지 않았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수급적인 요인에 의한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그 카피츄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포지션을 완전히 이제 손절매하면서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드는 뭐 이런 표현을 우리가 이 시장에서는 카피츄레이션, 항복 이렇게 얘기하는데, 즉 국내 시장에서의 투자자들이 이제 항복 선언을 하고 도저히 못 버티겠다. 지금 사실은 고점 대비로는 이게 지금 얼마가 빠졌을까요? 3,300에서 2,300, 100포인트니까 거의 이제 30% 넘게 이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하락을 한 거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1000에서 750 갔으니까 얘도 뭐 거의 30% 넘게 35% 가깝게 지금 폭락을 한 셈이죠. 지난 그 고점 대비.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들이 버티질 못하고 항복선언을 했던 게 최근 상황, 특히 6월 이 음봉이 엄청나게 이제 크게 나는 상황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저는 이제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게, 앞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은 이제 글로벌 증시 같은 경우에는 6월 달이
물론 이제 약세이긴 하지만은 약간 이렇게 단기적으로 반등 시도가 좀 나오는 뭐 이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이러한 이 반대 매매에 의한 어떤 그 수급적인 왜곡 현상들이 뭐 이게 완전히 장기화되지는 않을 거니까 대충 지난주면 조금 어느 정도 정점이 왔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고 하면 국내 시장에서도 다소 조금 이번 주부터는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 반등 시도가 나타날 걸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앞서도 했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그 금리의 폭등세가 조금은 진정되는 형태들을 보였고,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이제 유가가 조금 안정화된 게 희망의 어떤 단초로 좀 보인다라는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물론 아직은 장담하기에는 이릅니다. 안심하기는 일러요. 지금 유가가 지난주 금요일에도 다시 조금 꼬리를 지금 틀고 머리를 들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좀 불안하긴 한데, 어쨌든 간에 그 뒤늦게나마 연준이 매우 강한 긴축을 선언하고, 특히나 파월 의장이 무조건적인 전념을 하겠다, 물가를 안정시키는데, 이제 이런 강한 물가 안정에 대한 의지를 드러냄에 따라서 오히려 그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제 이 유가도 조금 안정화시키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기대 인플레이션도 조금 떨어지는 모습 나왔거든요. 이제 그래서 사실은 미국 시장이 지난주 금요일 날 급등했던 이유가 심리 지표 중에서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가 많이도 아니에요. 한 5.4에서 5.3인가 요만큼 떨어졌는데, 이제 그거 가지고 뭐 시장에서 상당히 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상당히 긍정적으로 봤던 것 같아요. 그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주 금요일날 발표됐던 게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표 중에서 이제 세부 항목으로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인데, 보시는 것처럼 계속 5.4, 5.4 치다가 지난주에 발표된 6월 지표에서 5.3으로 0.1%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가지고 시장에서는 뭐 상당히 환호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인플레에 대한 공포 심리가 상당히 컸고, 또 상당히 많이 반영됐기 때문에 아주 작은 변화에도 이렇게 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계속해서 제가 이제 유가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 그 5월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예상치보다 높아지고 전고점까지도 뚫어내면서 8.3 기대했던 게 8.6으로 확 급등을 하면서 사실은 6월장이 지금 망가지기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5월 달에는 유가가 이렇게 한 15% 정도, 15불 정도 올랐는데, 6월 달에는 유가가 이제 더 오르지는 않고 지금 살짝 좀 떨어지는 모습이니까, 여기서 유가가 다시 크게 상승하지만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기저효과가 작용하는 구간에서는 다소 이 물가 상승률도 어쨌든 간에 더 높아지진 않고 조금 기거나 살짝씩 흘러내릴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의 이 지수대에서는 여기서 뭐 더 시장을 진짜 뭐 2300 깨고 2200, 최근에 지수 전망대 보니까 올해 하반기에 막 2000까지 전망하는 증권사들이 나타나기도 했던데, 뭐 그런 정도까지는 바로 가진 않지 않겠느냐. 설령 다시 한번 그 하락세가 온다 하더라도 일단은 어느 정도는 조금 숨을 돌릴 여유는 좀 생기지 않았나, 저는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자, 요런 상태에서 그러면 이제 뭐 시장은 지금부터는 이제 저가 매수하는 구간이냐, 뭐 완전히 하락세 끝났냐, 뭐 이렇게 보기에는 아직은 좀 확인해야 될 것들이 좀 많이 있죠. 일단 6월달 들어서 급락했던 거 정도는 조금 과했다. 단기적으로는 기술적 반등은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반등의 시도가 이제 이어지고 얼마만큼 갈 것인지는 결국 이제 물가에 대한 기대 심리가 계속 유효하겠고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제 그거는 유가에 달렸다. 근데 유가를 모르겠습니다. 뭐 일단 전망이 상당히 좀 무의미한 그런 시장인 것 같고, 지난주에 유가가 조금 떨어졌던 거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연준의 강한 긴축 의지, 그리고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가 이제 하락하다 보니까 이제 수요 둔화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은 반영이 되긴 했는데, 이 부분들이 얼마만큼 유가를 끌어내리고 실질적으로 물가를 낮출지 이제 그 부분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긴축은 계속 강하게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저하고 생각이 가장 비슷하게 얘기하시는 게 바로 이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이신 것 같아요.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후에 가장 먼저 빨리 금리 인상해야 된다.
금리 인상 속도를 높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사실은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올해 연초에 연말 기준금리를 3.5%에 갖다 놔야 된다라고 얘기하셨던 분이 이분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야 너무 오바다, 뭐 3.5냐, 왜냐면 기준금리가 이제 제로금리에서 탈피했던 3월께 정도였는데 그때 3.5라고 얘기하니까 너무 말이 안 됐죠. 근데 지금 사실은 지금 아마 FF 선물시장 가게 되면 올해 연말 기준금리 예상치가 3.25에서 3.5%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분이 상당히 최근 시장은 제일 잘 보고 계신 분인데, 이제 이분이 어떤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냐면 그 금리를 빨리 올리는 것이 오히려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계세요. 인플레이션이 고착하게 되기 전에 싹을 없애는 게 최선이다. 그래서 평소보다 더 빠르게 금리를 인상하면 경기 침체를 피할 가능성이 더 커진다. 왜냐하면 빠르게 금리를 인상하면 인플레이션이 더 빨리 완화될 수 있고, 그러면 생각했던 것보다 더 금리를 많이 올릴 필요는 없을 거다, 이제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도 생각이 비슷해요.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호미로 막을 거를 가래로 막고 있다는 얘기를 지금 계속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금리를 올렸고 빨리 올렸으면 생각보다 덜 올려도 될 금리를, 이게 지금 늘어지다 보니까 점점 더 이제 일이 커져 가지고 지금은 이제 웬만큼 금리 인상해가지고 잘 잡히지 않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 파월이 늦더라도 정신을 차렸다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상당히 강한 긴축을 얘기했고 무조건적인 전념을 하겠다라고 한 것도 결국은 이제는 좌고우면하지 않겠다, 빨리 긴축을 해서 일단은 물가부터 잡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순서를 제대로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조금은 긍정적인 희망의 어떤 단초를 좀 볼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지난주에 그 나타났던 미국 증시의 반등도 이제 그러한 기대감도 좀 일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기대가 실제 될지는 지켜봐야 돼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 파월도 그렇고 연준이 금리 인상에 주저하고 물가에 대해서 너무 자만했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계속 지금 뒤쳐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금리 인상을 좀 세게 하고 경기보다는 물가를 좀 더 신경 쓰는 모습들이 좀 나타난다면 이제 이러한 긍정적인 기대가 작용할 수 있는데, 계속해서 이제 간보는 형태, 또 주식시장이 좀 안 좋아지고 경기 지표가 안 좋아지니까 물가보다는 또 경기 신경 써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두 마리 토끼 잡겠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두 마리 다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7월달 FOMC에서 75bp 인상을 때려주는 게 단기적으로는 조금 아플지 모르겠지만 시장을 위해서는 훨씬 좋은 거다, 경제를 위해서는 훨씬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7월 FOMC까지는 조금은 좀 불확실성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전반적인 시장 흐름은 지난주에 나타났던 글로벌 증시의 반등이 국내 시장에서도 뭐 이번 주부터는 조금 나타나지 않겠냐라는 좀 긍정적인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이게 이제 여기서 바닥을 완전히 형성을 하고 뭐 상승폭이나 상승세가 가파르진 않다 하더라도 이렇게 바닥을 다져가는 모습을 보일 것인지, 아니면 지금도 찐바닥이 아니고 다시 두드려 맞고 떨어질 건지는 연준이 인플레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데, 그건 일단 7월 FOMC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정도로 오늘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근에 미국 증시의 반등 시도의 이유들 좀 살펴드렸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이제 왜 이렇게 상당히 저주한지, 이렇게 왕따를 당하고 있는지, 결국 이제 신용장고에 따른 반대매매, CFD 반대매매에 대한 부분들이 좀 크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렸고, 최근에 이제 장고 추이를 봤었을 때는 어느 정도 좀 최악의 상황은 좀 지나가고 있지 않나.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주는 그래도 조금은 반등이 나타날 만한 타이밍은 좀 됐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찐 바닥을 다지고 여기서 상승세가 나타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이 연준을 위시로 한 중앙은행들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응이 달려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인플레이션을 때려잡는지 그 부분들이 좀 확인하기 전까지는 여전히 좀 보수적인 접근이 좀 필요하다, 이런 정도로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금태연구소의 박종현이었고요. 다음 주에도 좀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